첫 번째는 놀이방, 두 번째는 유치원, 그리고 세 번째는 약간 뭐 사립 유치원 또는 학교 이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반려견 성향 평가를 하는 거는 솔직히 너무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선생님들이 친절한가입니다. 그리고 저는 또 한 가지 보는 게 이제 위생입니다. 위생. 네, 안녕하세요, 와이콩입니다. 지난 시간들에 이어서 유치원 3탄입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 이 3탄에서는 어떤 것들을 말씀드릴 거냐면 유치원의 형태와 유치원을 선택하는 기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유치원의 형태가 있어?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제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리는 거니까 참고하시면 도움이 좀 되실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제가 이제 유치원을 몇 군데서 근무도 해보고 보내보고 그리고 관리하는 입장에 대보고 하다 보면서 느낀 거는 보통은 근처에 있는 유치원을 선택을 하시고요. 그리고 그 유치원에 아이를 보냈는데 아이가 별 탈이 없고 유치원 갔다 와서 잘 쉬고 그리고 선생님들도 친절해요. 그러면은 보내시는 것 같습니다. 좋은 그 기준이다라고 생각하는데 조금만 더 깊게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유치원은요, 형태가 한 세 가지 정도가 있어요. 이건 제가 나눈 거예요. 세 가지 형태를 나누는 데 있어서 수준을 따지고 싶은 것은 아닙니다. 그냥 이제 역할이 다른 거라고 보시면 돼요. 첫 번째는 놀이방, 두 번째는 유치원, 그리고 세 번째는 약간 뭐 사립 유치원 또는 학교 이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첫 번째 놀이방 같은 경우에는요, 특별하게 교육 프로그램이 없어요. 며칠에는 뭘 할 거다, 뭐 어떤 프로그램을 해서 어떻게 변화시킬 거다, 이런 계획이 있다라기보다는 이 아이들을 한 군데 모아서 이 아이들끼리 놀게 하고 중간중간에 선생님들이 이 아이를 놀아주는 정도, 그리고 뭐 밥 챙겨주고 케어해주는 정도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목적을 가지고 있는 놀이방 형태도 저는 되게 좋은 역할을 한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유치원, 평범한 유치원들을 보면 물론 케어하는 거, 놀아주는 거 다 있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조금 더 플러스 되는 요인들이 매일 해야 되는 프로그램들이 정해져 있어요. 주로 단체 프로그램들이 정해져 있는데 그 단체 프로그램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회화에 초점을 맞춘 프로그램들이 많죠. 그 기간별로 약간 추억을 쌓을 수 있는 이벤트성 프로그램들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설과 추석에는, 설에는 뭐 세뱃돈 받기, 뭐 복주머니 찾기 뭐 이런 것들하고, 추석 때는 뭐 송편 만들기, 뭐 어버이날 때는 부모님께 편지 쓰기 막 이런 것들을 해요. 그리고 뭐 할로윈, 크리스마스 이런 것들도 챙기는 유치원들도 있고, 그러니까 아기자기하고 재밌게 막 어떤 활동들을 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유치원에서는. 그리고 이제 조금 더 넘어가는 학교 스타일은 놀아주는 거, 관리하는 거 당연히 있고요. 그 다음에 단체 프로그램이 있고, 그 다음에 개별 프로그램이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두 가지 다 하는 유치원들은 이렇게 많지 않은데, 단체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유치원이랑 비슷하게 그런 그 사회화에 초점을 맞춘 프로그램들을 되게 많이 하고 있고, 뭐 횡단보도 건너기, 뭐 퀵보드, 수레, 뭐 이런 좀 빠르고 소리 나는 것들에 대해서 겪어보기, 이런 것들을 하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개별 프로그램들을 진행하는데, 개별 프로그램은 선생님 한 분이랑 그 유치원생 한 마리 이렇게 해가지고 독립된 공간에서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은 매일같이 유치원에 갔을 때 그냥 단체 프로그램, 개별 프로그램, 놀이 뭐 이런 것들을 다 하고 오게 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뭐 언제는 단체 프로그램만 있고 언제는 1대1 프로그램만 있고 뭐 이렇게 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형태를 제가 나눠봤는데 내 아이는 어떤 형태가 맞겠다를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 아이는 뭐 그렇게 교육 같은 거 받을 필요 없고 친구들하고 노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 라고 한다면 유치원에 놀이방에 보내시면 되는 거고, 내 아이는 그냥 친구들하고 노는데 조금 더 재밌는 활동들을 많이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사회화 프로그램도 했으면 좋겠다 라고 하면 유치원 보내시고,
내 아이는 1대1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뭐 운동을 하거나 아니면은 뭐 예절을 배우거나 조금 더 교육을 더 받았으면 좋겠다 또는 유지했으면 좋겠다 하면은 그 유치원에 보내시면 되는 거고, 이런 식으로 내 아이한테 필요한 게 뭘까 고민해 보시고 내 아이한테 맞는 형태를 고르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형태를 고르시면 되는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놀이방이라고 해서 수준이 떨어진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절대 아닙니다. 오해하시면 안 돼요. 놀이방에서도 정말 케어를 잘 하시는 분들이 있고, 교육 같은 것들을 안 하고 반려견한테 행복한 건 진짜 자기들끼리 노는 거다, 그 시간을 확대하겠다 하시는 분들도 계신 거예요. 그리고 유치원 1대1 프로그램까지는 필요 없을 수 있고 그냥 이 정도까지만 하는 게 아이들한테 좋겠다. 학교 같은 스타일은 그러면 이제 이것들까지 하는 게 아이들한테 엄청 좋을 거다 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죠. 1대1 교육은 누구나 들어야 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죠. 내 반려견한테 맞는 것만 선택하시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제 개인적으로 유치원을 선택을 어떻게 하냐면, 일단은 그 반려견의 성향평가를 하는지 안 하는지를 봐요. 반려견 성향평가를 하는 거는 솔직히 너무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지난 영상을 통해서 말씀드렸지만 반려견이 성향이 다 달라요. 다른 반려견 만났을 때, 다른 사람 만났을 때, 다른 자극을 받았을 때 반응하는 것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 반응하는 것들을 알고 있어야 이 아이한테 대처하는 것들이 너무 쉬워지고, 그리고 알고 있어야 이 아이들이 뭐를 힘들어하는지를 알기 때문에 그거를 피해줄 수도 있고 그 상황을 안 만들 수도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성향 파악하는 게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상대를 만날 때 비즈니스적으로든 아니면 그냥 사적으로든 만나기 전에는 그 사람에 대한 정보를 최대한 알아서 갑니다. 예전에 제가 어떤 대표님을 만날 때는 그분이 하셨던 인터뷰 영상을 다 찾아보고요. 그분이 어떤 신념을 가지신 분인지도 최대한 찾아보려고 노력했고, 그리고 그분이 쌓아오셨던 업적들, 그런 것들도 봤어요. 어느 회사에서 어떻게 근무하셨고 어떤 일들을 하셨는지, 그리고 이 사업은 지금 어떤 사업이고 뭘 준비하고 계시는지, 그리고 조금 더 나아가서는 이분한테 지금 필요한 거는 이거일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만나고요. 뭐 사적으로 만날 때도 그분은 어떤 분인지, 뭘 좋아하는지, 뭘 싫어하는지 이런 것들을 알 수 있으면 최대한 알아서 갑니다. 왜냐면 저는 만나는 사람들마다 좀 좋은 관계를 만들고 싶거든요. 누군가를 만날 때는 충분히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거랑 비슷하게 내가 어떤 반려견을 만난다라고 하면 그 반려견이 적어도 뭘 좋아하는지 싫어하는지, 이 아이랑 생활하면서 주의할 점은 뭔지, 이 아이가 어떤 히스토리를 갖고 있는지, 이 아이가 어떤 경험들을 했는지도 저는 되게 궁금하고 꼭 물어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 아이가 뭐 산책 나갔을 때 검정색 강아지한테 물려서 검정색 강아지만 보면 힘들어한다 라는 것도 저는 파악을 꼭 하는 편이고, 이 아이가 뭐 어떤 음식에 알러지가 있다라고 하면 그 음식은 더 조심해서 피하고, 그리고 이 아이는 뭐 질병을 뭘 가지고 있는데 이 정도는 괜찮다, 이 정도는 안 좋다, 뭐 이런 정도들도 파악을 하고, 저는 그게 완전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거를 알아야지만 이 아이들을 돌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많은 유치원들에서 이제 성향평가를 하지만 안 하는 곳들도 있어요. 그래서 안 하는 곳은 좀 나쁘다라고 생각하진 않지만, 그 안 하는 곳들은 나름대로 운영하는 노하우들이 있을 테니까 그 노하우들을 한번 물어보세요. 그리고 그게 맞겠다 싶으면 보내시면 되는 거니까. 요즘 유치원들은 사실 그 성향을 평가를 하고 그 성향에 맞는 아이들끼리 반을 나누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 사람들도 MBTI로 성향 나누잖아요. 근데 그 성향 나눴을 때 MBTI들끼리 묶어놓으면 묘하게 동질감이 좀 생기지 않습니까? 물론 사람들이야 뭐 MBTI가 완전 반대든 뭐 어떻든 간에 그 사람을 배려하는 게 일단 장착이 되어 있으니까 어떤 MBTI들끼리 만나도 그렇게 뭐 크게 상관은 없고 이해할 수는 있지만, 반려견들은 상대적으로 그게 좀 떨어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비슷한 성향들끼리 모아놨을 때 이 아이들끼리도 끈끈해지는 것 플러스 사고가 좀 덜 나고 이 아이들이 스트레스를 좀 많이 덜 받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까지도 있는 유치원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파악해 보시는 게 상당히 좋겠다. 성향평가를 해야 그게 되는 거니까 그거를 보시면 될 것 같고, 성향평가하는 항목들은 유치원마다 조금 달라요. 지난 영상에서 제가 파악하는 것들을 좀 말씀드린 것처럼 분리불안이 있는지, 아니면 캔넬에서 쉴 수 있는지, 아니면 이 아이들의 타견 반응은 어떤지, 타인 반응은 어떤지 이런 것들을 판단하는 경우들도 있고, 항목들은 조금씩 차이가 있겠지만 성향평가를 하는지 안 하는지 이거는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일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유치원을 볼 때 많이 고려하는 것은 선생님들이 친절한가입니다. 그 친절은 선생님들이 사람한테 친절했으면 저는 되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도 많이 해요. 아이에 대한 정보들을 파악하고 나 혼자서 얘를 계속 돌보는 것도 아니고 보호자님이 안 계셨을 때 보이는 정보들, 그리고 내가 관리한 것들, 그리고 앞으로 보호자님이 관리해 주셨으면 하는 것들, 여러 가지 것들을 보호자님한테 전달을 제대로 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 전달하는데 아주 기본적인 것들이 친절함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선생님들을 만났을 때 좀 더 친절한가, 나를 편안하게 대해주는가, 너무 하이텐션을 바라는 건 아니고 이 선생님들이 나를 좀 불편하지 않게 하는가는 좀 따져보셔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도 합니다. 물론 이제 사람한테 하는 것보다, 사람한테 친절한 것보다 개한테 친절한 게 훨씬 더 중요하겠죠. 그래서 이거는 며칠만 보내보셔도 알아요. 이 친구가 좀 적응해가지고 보면은 선생님들을 만났을 때 엄청 좋아해요. 반려견들이 진짜 재밌어요. 이 유치원 가는 거 좋아하는 친구들 보면 선생님들 보자마자 막 달려가서 막 앵기고 애교 부리고 막 이렇게 하는 게 얼마나 예쁜지 몰라요. 그리고 진짜 베테랑 친구들은 이럴 수도 있어요. 유치원에 딱 오면 유치원 등을 지고 부모님이 가시는 걸 딱 지켜봐요. 그리고 부모님이 뭐 코너를 돌거나 아니면 시야에서 사라질 때까지 딱 보고 있다가 시야에서 사라지는 순간 딱 돌아가지고 탁 뛰어가요. 그런 아이들도 있어요. 유치원에 들어가는 모습, 나오는 모습만 봐도 이 선생님이 반려견한테 친절한가 친절하지 않은가도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반려견한테 친절한지를 한번 생각해 보게 되더라고요, 저는. 사실 유치원 선생님들이 상담해 주시는 분들은 거의 상담을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이고, 그리고 그 유치원 내에서 좀 더 박학다식한 지식을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 고객님들을 상대하는데 조금 더 베테랑이신 분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분이 친절하신 거는 둘째고, 진짜로 일하시는 분들이 친절한지를 보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저는 또 한 가지 보는 게 이제 위생입니다. 위생은 제가 좀 많이 보는 부분이긴 한데요. 저는 이제 맛집 돌아다니는 거 되게 좋아하고, 그리고 반려견 시설들 보내는 것도 되게 좋아해요. 반려견 시설에 가는 거. 그 음식점이나 반려견 시설에 근무하시는 분이 연초를 태우시는 걸 본다? 그럼 전 그 식당 안 갑니다. 그 반려견 센터 안 가요.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겠지만 그 센터, 그 시설 주변에서 담배를 태우신다라는 건 그 시설에 오시는 분들한테 폐를 끼칠 수 있다라는 생각인데, 있는 건데, 그런 기본적인 생각을 안 하신다라는 거에 대한 저는 이제 좀 뭔가 불쾌한 게 있고, 그리고 담배를 태우신다, 그것도 연초다라고 했을 경우 담배에서 나오는 유해 물질들이 옷이나 손에 묻어가지고 있는 상태일 텐데 그 손과 그 옷으로 요리를 하고 반려견을 만진다? 그러면 저는 절대 싫을 것 같아요. 제가 전문가 과정을 하게 되면 흡연하시는 분들은 꼭 1시간 전부터는 금연하셔라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또 이제 양치하고 손 닦고 들어가셔라 라고 이렇게 당부를 드리는데, 진짜 병원처럼 깨끗할 수는 없다고 저는 생각은 해요. 반려견들이 이니까 털도 빠지고 흙도 묻혀오고 이런 경우들도 되게 많을 텐데, 최소한 이제 날아다니는 먼지 정도는 없어야 된다고 생각은 하고, 소변 냄새나 대소변 냄새들 이런 것들이 너무 많이 나면 안 된다고 생각은 하고, 상대적으로 몇 군데만 돌아다녀 보셔도 조금 더 비교하실 수는 있다라고 생각은 해요.
위생적이어야 내 반려견의 위생도 관리를 잘 해줄 것이고, 그리고 이 아이들의 좀 질병도 예방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하게 되더라고요. 마지막으로 유치원에 보내실 때 팁은, 유치원을 그냥 한 곳만 가시지 말고요. 일단은 뭐 여러 군데 한번 상담은 받아보시고 그 중에서 제일 좋은 유치원을 고려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유치원 바꾸시는 것들에 대해서도 그렇게 크게 두려워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유치원에 적응하는 게 조금 힘들 수는 있겠지만, 적응하는 게 이 아이한테 뭐 건강적으로나 아니면 정신적으로 그렇게 큰 피해가, 육체적 정신적으로 피해가 없다면 뭐 굳이 옮기는 거를 주저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판단하시는데 이 영상들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이 영상들을 보시고도 조금 더 도움이 필요하다라고 하시면 언제든지 저한테 연락을 주시면 제가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유치원 시리즈는 여기서 끝내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